차렷 경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제 감기 조심해야 되지요. 여러분 독감 예방세 맞으셨어요? 감기하고 독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려워요? 아니 다르긴 다른데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고,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야. 옮겨진 바이러스가 틀려요. 그 미생물 다 다른데, 증세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독감은 열이 고열이 나와. 감기보다 더. 감기는 열이 나도 고열이 아니고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독감은 또 막 근육통이 생겨. 막 몸이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감기는 그렇지 않고. 감기는 나흘만 앓고 나면 나. 독감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셨죠? 네, 다 맞으셨을 거야, 아마 그래서 꼭 맞아야 돼. 안 맞으면은 안 돼. 그런데 독감 예방주사도 A형, B형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가 더 유행할까 해가지고 국가가 정해서 A형도 놓고 B형도 놓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독감, 감기. 그런데 이제 그런 요새 그런 아주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하면은 감기 조심하고 독감도 예방주사 꼭 맞고 안 걸리게 해야 되죠. 이제. 지난번에 9월 22일 날 트럼프가 기자회견한 거 뉴스에서 보셨어요? 저는 뉴스 안 봐서 못 봤습니다. 잘 못 보셨구나. 네. 트럼프가 9월 22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감기 들고 먹는 약이 있죠? 예. 뭐예요? 대체 뭐 감기약 먹을 때 있죠? 한필인 같은. 한피린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크게 두 가지는 아스피린하고 예. 또 먹는 거 있죠? 그게 뭐죠? 잘 모르겠네. 타이레놀? 타이레놀. 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분들 기사를 안 보셨나 보구나. 트럼프가 9월 22일 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교수님 앞에 차.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 알아요? 알았어요. 타이레놀을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고. 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9월 22일 날 한 달 전에 했는데 아기 임신한 여인이 먹게 되면은 그 임신한 여인이 타이레놀 때문에 아기를 낳게 되면은 자폐증 아기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난리가 난 거지. 관계가 없는 거다. 타이레놀 먹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아기 가진 사람들이 타이레놀 먹은 사람들이 또 걱정이 또 막 되는 거야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대통령인데 의사들이 또 건강협회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의 특징이야. 그래서 어쨌든 타이레놀이라는 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타이레놀 먹어봤어요? 예. 많이 먹죠? 열나면 통증 있으면은 또 뭐 병원에 가서 이 치아가 안 좋으면은 통증이 생기면은 타이레놀 먹으라고 또 하고 그러죠. 그죠? 우리도 많이 먹는 타이레놀을. 그러니까 타이레놀은 해열 진통제의 대표적인 거야. 해열 진통제. 열이 날 때. 그래서 코로나 때 뭐 예방접종도 하고 이러면서 또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열도 나고 그러니까 타이레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유행 시절에는 타이레놀이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타이레놀이. 그래서 그런 타이레놀 아주 세계에서 많이 먹기로 유명한 약이 타이레놀하고 아스피린이야. 아스피린은 시판된 지 한 126년, 130년 가까이 됐어요. 아스피린은. 타이레놀은 한 70년 전부터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먹던 약이야. 또 아스피린은 100년 이상 먹던 약이라고.
그런 약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런 약들은 어때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돼요? 예. 없어도 아스피린, 타이레놀은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 가서 달라면 줘요. 근데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그 의사한테 물어보긴 해요.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도 또 팔아. 많이는 안 팔지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반 의약품이라고 그래요. 이제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런 것들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들은 아주 자주 몸살기가 있고 그러면은 타이레놀 먹든가 아니면 또 아스피린 먹든가 그렇게 하죠. 이제 또 이제 또 우리가 아까 판피린 얘기하셨는데 판피린 속에도 이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타이레놀 성분도 있고 뭐 피린 이런 말 들은 것이 아스피린 해서 피린자하고 같은 거니까 판피린 코프라는 것도 있고 기침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어쨌든 그건 섞어서 이제 액상으로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약들이죠. 어쨌든 그런 우리 가정 상비약 집에다가 놓고 있는 상비약 지난번에 우리가 아폴로가 이제 달나라 착륙한 때 있었죠? 달나라 갈 때 달 착륙 아폴로 메토직의 달 착륙선이 몇십 년 전 얘기지만은 달 착륙할 때 아폴로 그 비행기가 이제 사람도 타고 다 같이 갔었어요. 갔는데 꼭 아폴로 선에다가 이제 달나라 가는데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고 가지고서 아스피린을 가져갔다든가 타이레놀을 가져갔다든가 타이레놀인가 둘 중에 하나 가져갔다고 그래요. 어쨌든 상비약으로 집에 타이레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타이레놀 있는 사람 있어요? 있죠. 예. 그만큼 상비약으로 머리가 아프다 열난다 하면은 얼른 그거 먹어서 열을 떨어뜨리고 그러죠. 그렇게 아주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가정에다가 놔주는 그런 아주 상비약으로 있는 타이레놀을 트럼프가 갑자기 기자회견 하면서 대통령이 그 약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라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들 그 기사 보고서 놀랐어야 되는데 기사 안 보셨나 봐. 다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어도 의료계에서는 아니다.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폐증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성분이 거기에 없다. 그런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통계를 본 거야, 통계. 그러니까 그런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지 않는 지역하고 그걸 잘 먹는 지역하고 비교를 했더니 타이레놀을 먹지 않는 그 지역 사람들보다 타이레놀을 먹는 지역 사람들이 더 아기 낳았을 때 자폐아가 더 많더라. 또 과잉 행동 하면서 하는 애들도 그게 많더라 하는 거를 통계를 보고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통계는 또 엄마나 또 어떤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그 통계를 믿을 수가 또 없는 거죠. 또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또 그 통계가 100% 맞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어가면서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것이 요즘에 세계의 관심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한국에 언제 온다고 그러죠? 며칠 있다가? 온다고.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넣고 있는 타이레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아스피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스피린의 역사는 한 120년 좀 넘었어요. 그리고 타이레놀은 한 70년쯤 됐어요. 오래됐죠. 그리고 오래 먹어가면서 세계에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최초로 파는 것이 아스피린. 아스피린. 물론 이제 한약재는 그냥 식물이라든지 또는 사슴의 뿌리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한약재로 이제 했는데 그건 자연 그거죠 이제. 저도 이제 눈이
그 나빠질 때 제 경험 얘기하는데 눈이 나빠질 때 제 집사람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눈 잘 보는 한의사가 있다고 눈 잘 보는 이게 양의사에 갔더니 녹내장이야 얼른 수술해야 될 것 같아 시신경이 자꾸 좁아지는 거야 그 망막 뒤에 있는 시신경이 자꾸 죽는 것이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다가 시력을 잃는 것이 녹내장이야 녹내장 녹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시야가 좁아진 거는 못 고쳐. 지금 더 안 좋아지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제 경험인데 뭐 한 40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한의사인데 아주 안과 전문 한의사라는 거예요. 한의사도 안과 전문 있는 거 갔더니 그 한의사가 얘기를 해요. 저기를 이제 먹으면 된다. 그래서 약을 소개를 해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진서각이라는 약이에요. 진서각. 한약이야. 진서각이 뭐냐면 산양의 뿔이야. 산양의 뿔로 이제 그거를 다려 먹으면은 내가 지금 눈이 나쁜데 좋아질 수가 있다. 또 더 안 나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서 그 진서각을 이제 사다가 한약재가 또 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울에 가서 산양의 뿔을 그 진서각을 이제 있더라고. 그걸 사다 가져서 그 약을 줘가지고 한제를 먹어서 한제가 다 먹고 났는데도 또 안 나. 또 한제를 더 먹었어. 그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 그랬더니 눈이 더 나빠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야. 정답이. 그래서 한약 먹으면은 좋을까 나쁠까 뭐 좋다는 것도. 근데 사람마다 이제 한약이 좋은 거예요. 그 보약을 이제 먹으면은 좋게 하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또 한약 보약을 먹어보니까 또 몸이 제가 인도에 인도에 그 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인도에 가는데 그 여름 6월 때 방학 때라서 갔는데 어떻게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한의원에서 준 보약을 이제 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먹었더니 그 더위도 괜찮고 잘 견딜 수가 있더라고. 잠도 잘 오고. 그런 또 효과가 또 있더라고. 보약 효과가. 그러니까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한마디로 없다. 한약은 필요 없다 하면 또 안 되고 또 필요하다 하고서 먹었더니 또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트럼프도 얘기했지만은 먹으면은 자폐증 아기가 태어난다 뭐 이렇게 막 겁을 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는데 그런 그 약들이 사실 이제 우리 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균형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체질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의 체질은 안 되는 것도 있고 100%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체질에 맞으면은 고쳐지고 그래요. 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들어봤어요? 플라시보. 이제 사람들이 밤에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잠이 영 안 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잠 안 온다고 잠자는 약 처방 좀 해달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때 의사가 잠자는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근데 그 처방해서 주사를 놨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걸 주사를 놨어요. 그래도 의사가 수면제 처방해줬으니까 이거 주사 맞으면 됩니다 하고 맞았는데 딱 맞고 나고서 그냥 잠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실제 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낫는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약하고 우리 몸의 병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거 먹으면 낫겠지 하고서 믿음은 그냥 맹물을 줬어도 먹고서 낫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플라시보 효과죠. 이런 여러 가지 체질에 따른 효과가 있어서 약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하면은 정답은 정확하게 100%는 안 돼요. 그냥 확률로
대체적으로 몇 프로 이상은 된다 해서 그걸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100년이 넘었고 70년이 넘었으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약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은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라 100년 이상 됐고 70년 이상 된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입증이 된 거예요. 이제 좋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트럼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역사가 제일 깊은 약, 그래서 어떤 식물에서 채취하거나 동물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약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먹은 약 중에서 역사가 제일 깊은 것은 뭐예요? 아스피린이에요.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또 타이레놀은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아스피린은 어디서 만들었을까? 독일에서 바이엘사, 그러니까 바이엘 아스피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그 타이레놀, 독일에서 만든 아스피린은 아주 오래된 그런 약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없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 술을 마시고 타이레놀을 먹었다. 어떨까? 무슨 일이 있을까? 열을 더 붓는 거지. 술을 마시고 타이레놀을 먹으면 간에 지장이 와요. 간에 문제가 생겨. 간 독성이라고 해요. 간에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지금 술 취했는데 타이레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간에도.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피린도 여러분들 먹어보면은 빈속에 먹어보면 속 시려 안 시려요? 속 시려요. 아스피린의 특징이야. 근데 그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그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시던 부목사님 계시다가 이제 교회로 갔어요. 그 고추장에 아주 유명한 전라북도의 산청이라고 하나? 고추장 많이 잘 만드는데 거기에 성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시골에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인이 20명이었었대요. 처음 딱 가니까. 그런데 최저 날씨가 이제 나이가 80. 최저가 제일 젊은 사람이 80이래. 79세인가? 79세였다고 생각. 그러고 최고는 90이 넘었다고. 근데 20명이 교인이었대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4년 만에 이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금은 교인이 29명이 됐대요. 29명이 됐는데 29명 나이는 이제 최저가 79세였던 분이 4년 전이니까 83세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29명이 교인이 할머니,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는 많이 안 계시고 할머니만 많이 사요. 여자분들이 오래 사니까. 그 교회에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집에 가보면은 집에 약이 그냥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약이. 여러분들 집에 약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약이 많아지는 거야.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거기 보면 아스피린도 있고 타이레놀도 있겠지 있는데 이제 되게 고혈압도 나이가 들면 생기기도 하고 당뇨약도 있기도 하고 또 피에 또 이렇게 또 저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또 이제 그런 약들 의사가 처방한 약들인데 이런 약들을 그냥 한 보따리씩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응? 그래 그걸 먹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아찔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을 잘못 볼 수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약들 때문에, 약의 부작용 때문에. 그러면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요양병원을 갖다 모시는 거예요. 그럼 요양병원 가면은 감옥살이 하는 거 똑같아. 고린장 하는 거 똑같아.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왜냐면 요양병원에 있다가 넘어져서 다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요양병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못 움직이게 꼼짝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치매가 아니었다가도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봐가지고서 이거는 치매가 아니라고 진단해줘가지고 애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같이 안 살으니까 멀리 살으니까
와가지고 엄마가 치매 걸린 줄 알고 병원에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 치매 아니라고 하면서 약을 이걸 끊으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약의 양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많아지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없는 약은 없어요. 다 있어요. 아까 얘기한 100년 넘은 아스피린도 부작용이 있고 또 70년 넘은 타이레놀도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어도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도움을 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참 뭐 감기 들었을 때 또 뭐 몸살 났을 때 먹고 우리가 낫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타이레놀도 또 코로나 때 또 많이 먹게 되고 아스피린은 또 옛날 독감 때 스페인 독감 때도 또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그런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은 병의 유행병이 있을 때 먹게 되면은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역사,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타이레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역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옛날 얘기죠. 그게 들어와가지고서 아스피린이 타이레놀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먹지 말라고 한 약이지만은 그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편리한지 몰라요. 예,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참 그게 없었으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수명이 옛날에는 61세에 환갑을 잔치를 했죠. 네. 요새 잔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7순, 8순, 100세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100몇 살이시지? 105살?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가 105세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가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은 뭐 때문에? 의술이 발달해서 약들이 발달해가지고 부작용도 있지만은 그걸 먹으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는 거죠. 의학이 발달한 거죠. 의학이.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죠. 예. 옛날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의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 의술 가운데는 화학이 기초가 되는 약품, 약학, 제약 이런 것들은 화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려고 그래요. 아스피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제 특허가 나오냐 그러면 126년 전이야. 1899년에 특허를 냈어. 바이엘 회사에서 특허를 냈어. 그러니까 아스피린 약이라는 것을 그때 만들었어요. 화학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합성을 해서 아스피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그냥 상품명이야. 본래 그 이름은 이제 살신산에다가 아세트를 붙인 거야. 그래서 아세트살신산이라고 하는데 그 화학적인 이름인데 몰라도 돼. 어쨌든 아스피린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바이엘 회사에서 특허를 낸 거예요. 바이엘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은 본래 처음에는 그 염색하는 회사예요. 염색약 만드는 회사예요. 무슨 염색이냐면 실크, 비단을 이쁘게 염색해가지고 비싼 비단 옷을 만드는 거, 비단 옷감을 만드는 거죠. 그런 회사, 바이엘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스피린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서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그걸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회사예요. 바이엘, 그래서 이름도 바이엘 아스피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아스피린이. 근데 그 아스피린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하는 거는 한 3,500년 전 정도.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라는 거 있지. 피라미드 보셨어요? 가서? 예. 피라미드 있어요. 거기 가면은 피라미드는 뭐 하는 거예요? 시신을 보관해 놓는 곳이에요. 시신을.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신 보관하는 곳에 파피루스지라고 하는 종이가 있어.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거기 봤더니 3,5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쓴 그 기록물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써놓은 게 있는데 뭐가 나오냐 그러면 버드나무 껍질은 몸살 나고 열 나고 통증 있을 때 낫게 하는 성분이 있다. 이게 있는 거야. 3,500년 전에.
그게 버드나무 껍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0년 전에 버드나무 껍질을 이거 우리가 약으로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알아요? 예. 네. 의학의 아버지, 의사의 아버지, 의과대학 졸업하게 되면 꼭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 그런 그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서문에 글씨가 책이 써 있는데 그 사람 책을 보니까 그 속에도 버드나무 껍질은 좋은 약이다 그러니까 버드나무 껍질이 왜 좋은 약인지 모르지만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는 거야.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좋다. 그래서 그 해열 진통에 좋다. 그래서 되게 옛날에 되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모기가 옮겨주는 병이 있는데 하루거리 병이라는 거 있죠. 하루 열났다, 하루는 안 났다는 거 있죠. 한마리병이라고. 예. 그래서 그런 그것에 많이 생기니까 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한 버드나무 껍질 있는 거 그걸 먹게 되면은 그걸 달여서 먹게 되면은 그게 잘 견딜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756년, 53년쯤 되나 영국의 성직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거리 병 걸린 사람들, 열나는 사람들을 50명을 놓고서 거기다가 버드나무 잎사귀를 달여서 버드나무 그 껍질을 달여가지고 먹였더니 열이 떨어지더라 하는 거를 발견하고서 왕립협회라고 하는 학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걸 보고서 버드나무 껍질에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는 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열이 떨어질까 하는 걸 조사하는데 버드나무 껍질 속에 있는 물질을 쭉 보니까 거기에 살실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게 살칠산이라고도 하고 살실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스피린 만드는 전구체 원료. 그게 아스피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그런 그 살실산 그거를 이제 뭔가 하는 거를 이제 화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그게 화학적으로 하나의 분자야. 그리고 그게 구조식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걸 먹으면 막 속 시리고 죽기도 하는 거야 사람이 막.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그걸 독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한 바이엘 그 제약회사의 그 연구원. 아주 젊은 연구원. 23살 먹은 연구원이 있는데 문헌에 보니까 그 파피루스지 또 그 히포크라테스의 문헌 또 영국의 왕립학회에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것이 버드나무 껍질에 뭐가 살시산이 있다 그래요. 살시산은 몰라도 되는데 화학적으로 볼 때 벤젠 여러분들 들어봤지 벤젠? 네. 벤젠은 분자의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다 잊어먹었어도 근데 육각형 모양이야. 육각형 모양인데 그 분자 모양이 육각형이야. 근데 꼭지점 6개가 있는 거야. 근데 꼭지점 2개 옆에 바로 꼭지점에 한쪽에는 OH 알코올이라는 거 있지 알코올? 에틸알코올. 그게 뭐 소주에 들어있는 게 에틸알코올인데 주정 그게 OH가 있는 거야. 그게 꼭지점에 O는 산소고 H는 수소거든. 거기 붙어 있고 또 한쪽에는 COOH야. 그거는 초산, 식초, 집에 있지 식초. 그러니까 식초가 이제 식초는 뭐가 있냐면 C 탄소가 있고 O가 2개가 있어. C 탄소가 C고 산소가 O가 2개가 붙어 있는. 그리고 H가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각형 한 꼭지점에는 COOH, 한 꼭지점 OH가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살실산이야. 살실산. 그걸 알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고개에 열을 내리는 버드나무 껍질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 해열 진통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돼. 왜? 아까 얘기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바이엘사에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관절염 때문에 막 아파해. 잠도 못 주무셔. 아버지를 어떻게 안 아프게 진통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벤젠 육각형의 COH가 있고 OH가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돼? 그걸 먹으면 속쓰리고 안 되니까. 그걸 가공하다 하니까 OH에다가 COH는 놔두고 OH에다가 그 초산에 있는 CH3CO, CH3COOH인데 그게 식초야, 식초. 그거를 그 부분을 붙이는 거야. 그게 아스피린이 된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그걸 먹였더니 23살 먹은 화학자가 바이엘사의 직원이었었어요. 연구원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했더니 아버지가 깨끗이 나으셔서 괜찮으신 거예요. 그 통증이 없어지신 거예요. 관절염은 이제 염증은 근데 그래서 그걸 특허를 냈어요. 그게 1899년이야. 1899년에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내가지고 이름을 줬어요. 아스피린. 본래는 아까 얘기한 살질산, 아세틸 살질산이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잠깐 실례해야 되겠네. 전화가. 여보세요? 아, 지금 강의 중인데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아세틸을 붙여가지고 아스피린이라고 이름 줘가지고 팔기 시작한 것이 1899년. 지금부터 126년 전인가? 126년 전. 예, 그때부터 이제 그게 아스피린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아스피린을 먹어. 근데 그런 아스피린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쭉 먹어오다 보니까 1970년대쯤 되니까 아스피린에는 또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는 걸 봤더니 피에 피떡이라는 게 있어요. 피떡. 피에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어요. 피가 흰 핏돌, 붉은 핏돌이 있고 그 다음에 피떡이랑 피 찢기가 있는 그거가 많아지면은 그 심장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생기기도 하고 뇌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피떡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환자들한테 아스피린을 아주 묽은 아스피린이죠. 그걸 계속해서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에서 아스피린 그거 심혈관 질환에 아스피린 드시는 분 계셔요? 네, 저도 먹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피를 묽게 해주는 거야. 묽게 해주는. 피가 대지면은 막 막히니까 혈관이 그걸 해주는 건데 그것도 아스피린에 있는 걸 알아내는 거야. 근데 그거는 많이 먹으면 피가 멈추질 않아.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다가 딱 피가 안 훔쳐. 그게 왜냐면 피떡 때문에 이제 피가 안 흐르는 거야. 우리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피떡을 만들게 해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거야. 피가 나오다가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위에서 출혈이 되면은 계속 피가 나오는 거야. 피가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하혈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떡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스피린을 많이 먹으면은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부작용이지. 어쨌든 그래서 피떡이 있어야 돼. 근데 너무 많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좀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묽은 함량이 적은 아스피린을 매일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쨌든 그런 성질이 있는 걸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또 아픈 거를 진통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피떡을 묽게 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알아냈는데 최근에는 또 이게 암에도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한다 또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아스피린 끊고라고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 상처가 나 피가 나면 멈추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할 때는 아스피린 드는 사람들은 못 먹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스피린이 만들어지고 하고 그 아스피린이 1년에 팔리는 게 1조 개라 1조 개. 1조. 엄청 팔리는 거죠. 그죠? 근데 아스피린은 독일에서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많이 먹고 물론 한국에서 우리도 먹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아스피린보다는 타이레놀 더 많이 먹는 한국은. 왜냐면 미국에서 만든 게 타이레놀이야. 그 타이레놀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도 이제 만드는데 여러분 들어봤는지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얘기 들어봤어요? 네.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예요. 네. 한국에도 한국 존슨앤존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타이레놀 수입해다가 한국에도 파는 거죠. 한국에서 근데 그것이 약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도 밤에 가도 살 수 있는 거죠. 타이레놀. 그런 타이레놀을 먹는데 한국하고 미국은 아스피린보다 타이레놀을 더 많이 먹는데 그 타이레놀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은 여러분들 먹어봤지만은 어떤 약 먹으셨어요? 타이레놀 500mg이라는 약 먹었죠? 네. 500mg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있는데 그걸 깨서 먹으면 안 돼. 거기에 이렇게 표피를 만들면서 빨리 녹는 거, 천천히 녹는 거 해서. 그래가지고 빨리 녹는 거는 금방 열이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빨리 내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내린 열이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녹여야 돼. 그러니까 타이레놀 사다가 그걸 이거 크니까 좀 반 잘라서 먹자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그냥 먹어야 돼. 그냥 먹어. 그런 타이레놀을 그렇게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열이 안 올라가게 해주는 거죠. 또 타이레놀 그 500mg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이레놀 615mg짜리 또 더 큰 용량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8시간 동안 열이 계속 안 올라가고 유지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죠. 그래 어쨌든 오래오래 체온을 높지 않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용 타이레놀도 있죠. 네. 그 어린이용,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먹는 큰 거 먹이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이렇게 시럽으로 된 것도 있지만은 또 분말로 돼 있어요. 그걸 또 아주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입에다 넣으면은 뭐 물 같은 거 안 먹어도 입에서 그냥 녹아가면서 맛있어서 그냥 생킬 수 있게 해주는 타이레놀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타이레놀이 있는데 어린이용 타이레놀 또 이렇게 성인용 타이레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잘 맞춰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그걸 함부로 먹었다는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이한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열 난다고 먹고 또 이런다고 먹고 이렇게 자주 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맥시멈으로 많이 먹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면 8개 이상 먹으면 안 돼. 그 8개 먹는 사람은 없죠? 네. 이렇게 한두 개 먹고 말죠? 근데 자꾸 열 안 내리고 막 자꾸 하니까 먹고 또 있다가 열 내리면 또 먹고 또 이러면 또 먹고 오면은 8개 이상 먹게 되면 큰일 나는 거지. 8개 이상은 먹지 않게 하는 게 하루에 그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타이레놀에 대한 먹는 데 대한 주의사항도 많이 있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골에 성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는 노인들만 살아요. 젊은 사람은 다 도시로 나가고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약을 많이 먹다가 이렇게 실례해가지고 병을 좀 잘못 보셔가지고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치명을 했다고 오해받는데 그런 약 때문에 그런 거죠. 약 부작용. 어쨌든 우리도 약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약 부작용을 잘 관찰해서 조심해서 약을 드려야 된다. 어쨌든 그런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그것도 똑같이 열과 통증을 없애주는 거야. 아스피린과 똑같아요. 근데 아스피린은 소염, 진통, 해열, 염증도 제거해줘요. 아까 이건 루마티스 관절염 할 때 그 염증도 치료해주는 게 아스피린이야. 근데 타이레놀은 염증 치료는 안 되는 거야. 염증 치료. 그러니까 물론
아스피린도 모든 염증에 치료가 되는 건 아니야. 몇 가지 염증, 이제 치료해주지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러나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의 차이는 해열 진통은 똑같은데 염증 치료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타이레놀의 특징이야. 그래서 타이레놀이 그렇게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또 많이 팔리는 약이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그 아스피린이 많이 팔리든지 타이레놀이 많이 팔리든지 회사에 뭐 광고 때문에 그런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타이레놀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이 많이 팔린다고 하고. 근데 아스피린은 이제 1조 개, 한 개, 두 개 해서 1조 개가 팔린대. 천억보다 더 많은 1조 개가 세계의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아스피린, 타이레놀인데 타이레놀은 어디서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미국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타이레놀 처음 만들 때는 한 100년 전이야. 100년 전. 100년 전에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느냐? 100년 전쯤 되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지금하고는 환경이 다를 때야. 병원에서 의사 둘이 있었어. 켄이라고 하는 의사하고 헤프라고 하는 의사. 헤프와 켄. 그 사람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야. 근데 헤프와 켄은 뭘 연구했냐면은 의사지만 그 우리 몸속에 있는 구충제, 그러니까 몸속에 요즘엔 별로 없지만은 그 몸속에 저희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그걸 빼내기도 하고 하는 구충제. 회충이라는 거 있었죠, 회충? 회충약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회충약 먹고 나면 화장실 가면 회충이 죽어가지고 나오죠? 옛날에, 그죠? 그게 구충제야. 그때 먹었던 것이. 학교에 가면 꼭 구충제 먹여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몇 개 나왔나, 그거 조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 얘기야,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구충제를 연구하던 의사들이었어. 의학 박사들이죠. 그 켄하고, 헤프하고. 예, 그런 의사가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가 막 열난다고 막 머리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뭐 약은 뭐 없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니까 나프타렌이라는 그 약병이 있는 걸 봤어요. 한번 나프타렌 조금 먹여볼까? 날까? 그래서 조금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나프타렌이 뭔지 알죠? 네. 좀약이라고 해서 옷에 좀이 쓸까 봐서 농 속에다 집어넣는 거 있죠? 네. 냄새가 진동하죠? 나프타렌 냄새가. 또 화장실에다도 또 그러죠? 화장실에. 예, 구데기 같은 거 못 나오게 한다고. 나프타렌. 그거 병에 보니까 나프타렌이 있는 데서 그걸 아주 소량을 한번 먹여보자고 한 거예요. 요즘은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전이니까 그게 되는 거지. 요즘에는 모든 약들은 반드시 동물 처방을 한 다음에 괜찮을 때 사람한테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나프탈렌 조금 먹여보자고 먹여본 거야. 그러니까 딱 먹었어요. 환자가. 열이 싹 내린 거야. 신기한 거예요. 열이 싹 내렸어요. 그래서 야, 나프탈렌 먹여도 열이 내린가? 했더니 그래서 또 다른 나프탈렌 병이 또 있어. 거기 있는 것 똑같은 먹였더니 열이 안 내려. 그러니까 먼저 먹였던 나프탈렌 병에 있던 그 나프탈렌은 열어보니까 냄새가 진동해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나. 이상하다. 이게 나프탈렌 병에 나프탈렌이 안 들어있고 다른 게 들어있는가 보다. 생각이 나가지고 사촌한테 부탁을 했어요. 염료회사에 다니는 사촌한테 이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가, 열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뭔가 좀 조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헤프 박사가 이제 한 거야. 그래가지고 헤프 박사 사촌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좀 어려운 화학적인 얘기인데 아닐린이라는 게 있어요. 벤젠, 아까 벤젠, 육각형 있는 벤젠에 NH2, 암모니아가 NH3인데 지난번에 암모니아 얘기했었는데 N 질소에 H가 3개 붙어있는 게 암모니아, 2개 붙어있고 한쪽에는 그 N이 벤젠 꼭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닐린이라는 물질, 아닐린. 근데 그 아닐린에 아세트산,
아까 얘기한 초산인 거예요. 식초 집에 있는 거.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세트 아닐리드라고 그래. 그거를, 그게 거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헤프 박사하고 켄 박사가 이제, 이 아세트 아닐리드라고 하는 물질은 열도 떨어뜨리고 진통도 없애주는 거다. 진통제다. 그냥 통증도 없애주는 진통제다 하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논문에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에 그걸 실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논문을. 근데 논문 보는 가운데 독일의 아까 얘기한 바이엘 회사의 그 연구소장이야. 연구소장. 상관없네. 디스크레드인가? 하여튼 그런 연구소장이 그걸 봤어요. 아세트 아닐리드. 그러니까 벤젠에 아민 NH2가 있는데 NH 대신 NH가 있고 거기에 CO, CH3가 있는 그런 물질이야. 그게 해열 진통에 효과가 있다 하는 그 논문을 읽어보고서. 근데 이 바이엘 회사는 본래 무슨 회사였냐면은 아까 얘기할 때 제약회사가 아니었어. 염료회사예요. 염료회사. 비단에 염색을 하는 거야. 색깔을 이쁘게 해가지고 비단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주색 비단, 그러니까 실크, 누에가 한 그 비단, 실크, 누에가 나는 실 가지고 한 그거를 이쁘게 염색하는 염색약을 만드는 건데, 그 당시 바이엘사가 염색약 만들 때는 콜탈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콜탈이 뭐예요? 요새는 이제 다 석유 원유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석유 안 쓸 때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석탄을 그 공기 없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요. 그러면은 가스가 나와. 그거를 석탄가스라고 그래. 그 석탄가스로 등을 켜. 등.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코쿠스라는 게 나와. 코쿠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액체가 나와. 그게 콜탈이야. 콜탈인데 그거는 처음에는 쓸모가 없었는데 그걸 잘 활용하니까 그 속에 아까 얘기한 벤젠, 육각형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화학 반응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약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바이엘사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찌꺼기, 버려야 할 쓰레기 가운데 많은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벤젠, 육각형에 NH2가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해열 진통에 있는 그 아세트 아닐리드가 그런 거하고 비슷한 물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쓰레기에. 버리는데 골치가 아프고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근데 그거를 디스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쓰레기 다 버려야 될 텐데 골칫거리인데 이게 약이 될 수가 있네 하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약을 만들 때 그냥 나프탈렌 먹여본다고 하다가 그 속에 있는 걸까 나프탈렌이 아니고 약이 된 걸 알아냈는데, 여기는 쓰레기를 가지고 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찬스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거기다가 아세트산을 넣어가지고서 거기다 NH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OH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육각형에 NH2가 있고 한쪽에는 반대편에는 OH가 있어. 그래서 그런 OH를 독이 있다고, 페놀이 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도 아세트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식초 그걸 넣어서 그 OH를 OCOCH를 만들고 이쪽에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든 것을 이제 실험해 보니까 그게 해열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페나스틴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말이라. 페나스틴. 그거라고 이제 이름을 줘서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해열 진통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약을 감기약 먹다 보면 APC라는 약 봤어요? 네. APC. 네. 먹어보셨어요? 감기약 달라면 APC 주고 그랬었는데, APC가 뭐냐 그러면 APC는 A가 뭐냐면 아스피린이 들어있다고 해서 A가 있고,
P는 아까 얘기한 페나스틴이 들어있는 거예요. 해열 진통. 그러니까 아스피린도 해열 진통, 페나스틴도 해열 진통. 예. 그리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카페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커피에 있는 거예요. 커피는. 그거를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APC라는 약이야. 요즘에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APC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요새는 있겠죠. 뭐 감기약. 요새는 뭐 판피린, 코프 판피린이 많이 나왔나? 어쨌든 그런 APC라고 하는 할 때 P가 바로 그거예요. 페나스틴. 페나스틴이 해열 진통 효과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미국에서 해열 진통이 있다고 알아낸 켄 박사하고 햄프 박사가 했던 그것보다도 더 성능이 좋아요. 더 아주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좋은 열도 내리고 진통도 살아난 페나스틴이. 그런데 그 뒤에 미국에서 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OH가 아까 OH에다가 초산기를 붙였는데 안 붙이고 만들어보자. 안 붙이고 그냥 그 아민 NH2에다가 그냥 초산기만 붙여보자. 그렇게 하고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레놀이 된 거예요. 그거는 더 쉬운 거예요. 양쪽에다가 초산을 붙여야 되는데 한쪽만 붙이니까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열 진통 효과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타이레놀이 된 거고, 그 타이레놀이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존슨앤존슨이라는 제약회사의 자회사에서 그거를 특허로 내가지고서 그걸 팔기 시작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지금 그게 타이레놀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잘 몰랐지만은 화학자들이 한쪽은 역사적으로 그 옛날에 파피루스 그 종이에 써 있는 이집트에서 나온 3,500년 전 얘기, 그 다음에 또 성직자가 그것도 실험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들어낸 거, 화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거. 그리고 또 화학자들은 또 그냥 한번 먹여볼까 하고서 나프탈렌 먹였다가 그게 나프탈렌이 아니고 아세트 아닐리드가 된 거지. 그걸 먹었더니 그게 또 이제 해열 진통 있는 걸 알아내고, 이렇게 해서 알아낸 그 우연히 알아내고 또 역사적으로 알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약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사 처방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약품들이 많은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생활 속의 화학 얘기야. 생활 속에 우리 생활에 가깝게 있는 그 타이레놀이라든지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아버지 관절염 치료해준다고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 세계 사람들이 먹으면서 최고 많이 먹으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부작용 얘기도 있고 했는데, 근데 이 양을 500mg 아주 조금 1mg이 뭐 근데 500mg 조그만 양이야. 1g보다 그런 조그만 양을 먹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 정도면 부작용이 없게끔 처방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걸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몸에 병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먹게 되면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약을 먹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약 중에서 오래오래 먹은 것으로서 안정한 건데 그것이 뭐냐?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이다. 그런 안정하고 좋은 약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왔었는데 갑자기 9월달 한 달 전에 트럼프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논란을 일으킨 거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지금 아주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 학계 의료계에서는 먹어도 된다 괜찮다. 양이 적으니까 괜찮다. 또 그거는 트럼프가 한 얘기는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는 또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통계가 있다. 또 주장하고 이러면서 세계가 떠들썩하게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이게 오늘 얘기요. 오늘 한 강의가 이게 중심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한마디 더 이제 바이엘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려고 그래.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마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엘 회사라는 독일의 회사인데 그 아주 세계적인 회사예요. 아주 그 바이엘 회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준다고 해요. 바이엘 회사가 어떤 일을 좀 과거에 했었는가 하는 얘기를. 존슨앤존슨은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백신 개발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죠. 존슨앤존슨 유명한 제약 회사예요. 그것도 미국에서 회사 하고 있고 독일의 바이엘 회사도 세계적인 회사고 한데 이 바이엘 회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색소, 물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비단에다 물을 들여서 예쁜 비단.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주 색깔이 참 귀하게 자주색 비단 옷이 참 귀한 거예요. 대개 임금이나 이렇게 고관들이 입던 옷이 자주색 비단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자주색 비단 물감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처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여자 이름이 뭐죠? 한 목사님? 요즘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주장사라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 처음 개척한 여자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유럽으로 처음 복음을 들고서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갔어요.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 다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갔더니 강변에서 자주장사하던 그 여자가 자주장사를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름이 자꾸 잊어먹어져. 이제 한 목사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가 봐. 어쨌든 그 자주장사 여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가가지고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만큼 그 여자도 빌립보에 살았지만은 자주색 물감을 팔았어. 왜? 자주색 물감은 비단에다 자주색 빗을 들여놓으면 그게 아주 고급 옷이 돼가지고 부자들 귀부인들이 입는 그 옷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이제 자주색 물감 공장 하던 게 바이엘 회사인데 바이엘 회사가 이제 아스피린을 만들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독일의 회사인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어요? 세계 대전을 히틀러. 독일에서 히틀러는 세계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은 또 독일에서 일으켰는데 하여튼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킨 2차 대전.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엘 회사가 1899년에 특허내가지고 아스피린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번 돈이 있는데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에서 이제 바이엘 회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전쟁에 가스 무기를 좀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바이엘 회사가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는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모할 때 쓰는 겨자가스라는 거 있죠? 들어봤죠? 겨자가스. 데모할 때 막 뿌리는 겨자가스. 겨자 냄새가 나가지고 막 데모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 겨자가스 같은 거를 바이엘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독일 국가에다가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에 썼어요. 독가스지 그러니까 독가스. 그런 독가스를 만드는 일을 바이엘 회사가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에게 좋은 약을 만드는 회사가 그런 나쁜 데 쓰는 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지만은 나쁜 일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는 이제 좋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일만. 그 1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에 결국은 이제 영국하고 이런 데가 이겼어요. 독일을 이제 이겨내. 그러니까 이제 전쟁 배상금을 하고 독가스를 썼으니까 그런 화학회사, 바이엘 회사를 폐쇄시켰어요.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회사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 조약, 1차 대전 끝나고 한 조약이 벨사이유 조약이라, 벨사이유.
그래서 그 독가스 만드는 바이엘 회사는 문 닫아라 하는 조건으로 벨사에 조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 닫아버렸어요. 돈을 많이, 아스피린 만들고 돈 많이 버는 그 바이엘 회사가 문 닫아버렸어요. 왜? 1차 대전에 독가스를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그런 뒤에 아까 얘기한 세계 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어요? 히틀러가 그걸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2차 대전 일으키기 전에 이제 그렇게 유명한 회사 5개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바이엘 회사를 집어넣었어요. 바이엘 회사가 실력이 좋고 돈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렇게 바이엘 회사를 넣어가지고 5개 회사를 통합해가지고 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2차 대전 일으킬 때 또 전쟁 무기를 만들어라 또 시킨 거예요. 그때 바이엘 회사가 나 안 한다고 딱 나와야 되는데 또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이엘 회사가 이제 그 2차 대전 때 뭘 만들었냐 그러면 사이클론 B라는 거. 물론 사이클론 B뿐만 아니라 이제 독가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염소 가스 같은 것도 독가스로 했는데 사이클론 B라는 그런 가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스예요. 사이클론 B 가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사이클론 B 가스. 거기에 청산, 시안, 청산가리가 있잖아요. 그런 가스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HCN 가스가 있는 건데. 사이클론 B 가스가 나치스가 그걸 만들게 시켜가지고 유태인들 학살하는 데 썼어요. 유태인들, 세계에 퍼져있는 유태인들을 다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다 오라고. 그래서 모아놓고서 아우슈비츠라고 그러죠. 아우슈비츠. 거기에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건 그냥 생략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폴란드에 줄이 있었는데, 기차를 태워가지고 쭉 갔어요. 기차 타고 오래 여행했으니까 샤워하라고 그래요. 샤워하라고. 그래가지고 샤워할 수 있도록 수건도 주고, 지금 말하면 샴푸도 줬겠지, 주고서 이제 들어가라고 그래요. 음악을 막 틀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샤워장에 들어가면은 독가스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뿌린 가스가 사이클론 B라는, 사이클론 B. 독일어로는 치클론 B라고 그래요. 사이클론 B라고 하는 영어로. 그걸 쫙 뿌려주면은 그 샤워장에서, 목욕탕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 숫자가 얼마예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나치가. 뭐 가지고? 사이클론 B 가지고. 물론 바이엘사라는 이름은 없었지만은 5개 화학회사를 통합해가지고 그 속에 바이엘 회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도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주로 하면서 그 사이클론 B라는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600만을 샤워장에서 죽인 거예요. 그 죽였어요. 그게 나치예요. 나치. 히틀러가. 그 히틀러가 그러고 사살했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바이엘 회사의 그 역할이 그런 역할을 참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서 좋은 아스피린 만들어서 참 잘했지만은 그런 나쁜 그 사이클론 B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다. 그런 거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악이 공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노벨상 같은 화학자가 있었어. 화학자. 제가 화학을 지금 강의하는데 화학의 화학자 가운데 저도 화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화학자 가운데 유명한 노벨상 탄 화학자 하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버. 독일 화학자예요. 하버. 지난번 강의했는데 기억나요? 하버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하버법이 뭐죠? 공기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수소는 만들어야 되고 공기 중에 질소를 가지고 수소는 이제 따로 만들어야 돼. 그건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수소는 이제 도시가스, 천연가스, LNG 이걸 가지고서 수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수소하고
질소를 가지고서 공중 질소 고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었어. 하버가 암모니아를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비료를 요소 비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에 있는 질소 무진장 많이 있어요. 산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질소를 무료로 가지고 돈도 안 들여요. 질소 그거 갖다가 암모니아하고 섞어가지고 수소하고 섞어가지고 암모니아 만들어가지고 비료 무슨 비료? 요소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뭐 황산암모늄, 질소암모늄 다 비료인데 그런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쓰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료가 없을 때는 다 소변 대변으로 또 외양간에서 돼지가 했던 걸 가지고서 저기를 다 했어요. 이제 그 채소를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료로 하니까 우리가 아까 회충 같은 것도 안 먹어도 되는 회충약 안 먹어도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런 일을 한 하버예요. 하버가 어느 날 민족이 어디냐면 유태인이야. 유태인이 독일 과학자가 돼가지고 독일에서 화학자가 돼가지고 독일에서 전쟁한다고 할 때 전쟁 무기를 만들면서 그 사람도 사이클론 B, 독가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하버가 자기 민족을 죽이는데 한 거예요. 그 하버는 나중에 이제 자살했는데 그런 우리 사람이 화학자, 과학자, 의사 또 뭐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하지 마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좋은 많이 했어요.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걸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해야 할 일, 좋은 일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해.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 나쁜 일도 해도 되느냐? 아니야. 좋은 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죽은 사람들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 대통령 같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한 대통령도 있고, 해야 할 일을 잘한 대통령도 있고, 그래.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브라함 링컨이야. 지금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에브라함 링컨 동상에 가면은 사람들이 옆에 가서 그냥 막 입 맞추고 막 그래. 그렇게 참 사랑받아. 에브라함 링컨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했어. 뭐였냐 그러면 신문도 저기하고 대법원하고도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살아있을 때는 왜 그러냐고 막 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총 맞아 죽었잖아요. 에브라함 링컨.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거는 싹 잊어먹어. 지워버려. 해야 할 일만은 다 드러내놔.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 참 훌륭한 분이다. 게트스버그에 어드레스 같은 것도 있는데 좋은 연설. 민주주의를 일으켰는데 참 좋은 일. 근데 독재자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에브라함 링컨은 이미 죽었는데 또 총 맞아서 죽었는데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나쁜 얘기는 싹 지워버리고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도 에브라함 링컨처럼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세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게 참 중요한 역사가 해주면 되는 거죠. 시간 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과학자건 회사건 정치가건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돼.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옛날 사람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억하면서 자꾸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하고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끝나겠어요?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끝나셨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